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고3 4월 지구과학 1 학평 해설의 정영일입니다. 자, 이번 4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자료에 관련된 내용이 좀 많았고요. 여러분도 보다시피 내용 자체, 그러니까 묻는 개념들은 지금까지와 다 유사합니다. 물어봤던 걸 물어보고 있고, 자, 그런 거라서 생소하진 않았을 것 같으나 문제를 주실 때 대부분 새로운 자료로 많이 주셨기 때문에 약간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었던, 예를 들면 19번 같은 경우는 처음 보시죠.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학습한 이후에 그걸 적용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다행인 거는 천체 관측에 관련된 문제가 총 4문제 나왔습니다. 그쵸? 근데 그게 어렵지 않은 개념을 활용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전체적인 느낌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느낄 수 있으나 문제는 뭔가요? 그쵸?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을 활용할 수 없으니 아마도 곤란해 했을 것 같은, 자, 그런 내용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수업하면서 해설하면서 필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수강하시고요. 참고로 20문제 중에서 쉬운 문제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질문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 위주로 힘을 줘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번부터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요, 어느 미래식입니다. 미래라고 족구를 줬고요. 자, 다행인 건 태양계의 생명 가능지대입니다. 일단 기본 개념 뭔가요? 생명 가능지대라 함은 중심별 주변에서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거리의 범위다. 그리고 이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별의 광도가 크면 별에서 멀어지고 폭은 넓어집니다. 이때 현재 태양 같은 경우에는 태양으로부터 1AU만큼 떨어져 있는 지구, 이 지구를 생명 가능지대로 포함하는 그런 범위를 갖고 있다는 거. 됐죠?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자, 현재와 비교했을 때 그럼 어떤가요? 생명 가능지대가 뒤쪽으로 밀려나 있네요. 그쵸? 태양의 광도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기억, 태양의 광도 커졌고요. 자, 광도 커졌으니 생명 가능지대 일단 멀어졌고 폭은 넓어집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고요. 자, 지구에 존재하는 액체 상태의 물, 그 양은요, 지금 생명 가능지대보다 별에 가깝죠? 그러면 대부분 기체로 존재할 겁니다. 정답, 그래서 3번의 기억, 니은. 2번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림가는 1995년 동아시아 지역의 물 스트레스 지수. 설명 나와 있죠. 핵심은 요거예요. 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수록 사용 가능한 양이 적다는 거죠. 보셨죠? 자, 먼저 기억 봅니다. 1995년 이때고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인접 국가, 그러니까 우리하고 가까이 붙어 있는 것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비교했을 때 어때요? 색깔이 진하죠? 높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기억 맞았고요. 자, 니은 볼게요. 모든 지역에서 물 스트레스 지수는 2개 비교합니다. 이때 더 높은가요? 색깔 보시면 되죠. 봤더니 우리나라, 그러니까 남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색깔이 변화가 없습니다. 여기도 변화가 없죠. 오히려 여기는 밝아졌습니다. 여기 필리핀이고요. 밝아졌습니다. 그러니 니은 보기는 옳지 않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그러면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가능량을 높이면 되는 거죠. 어떻게? 다양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기에서는 해수 담수화, 짠 바닷물을 안 짜게 만들자. 됐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의 기억 디귿이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아름다운 한반도 관련된 문제들은 글을 정확히 읽어서 문제를 풀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무암이고요. 현무암은 암석의 종류로 보면 화성암 중에서도 화산암입니다. 화산 활동에 의해서 용암이 분출했고 그 용암이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 자, 그리고 지형을 봤더니 이런 모양의 지형이 있대요. 움푹 들어간. 그런데 이 지형은 왜 생겼나 봤더니요, 오랜 시간 동안의 파도에 의해서 깎인 겁니다. 깎여서 만들어진. 그럼 결국에 파도 때문에 수권이 땅을 깎은 거죠. 직권에게 영향을 주어서 만들어진 그런 지형. 그럼 볼게요. 기억, 이 지역에서는 과거에 화산활동이 있었습니다. 화산활동 됐고요. 니은, 기억은
직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맞았고요. 디귿. 니은을 형성한 파도는 왜 생기는 거예요? 바람 부니까, 그죠? 바람 부니까 물이 출렁거리는 겁니다. 되시나요? 근데 바람은 누가 만들어요? 태양이 만듭니다. 됐죠? 결국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근무원이라는 거. 정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4번 봅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필요한 2단원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볼게요. 규석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규석. 그러니까 SiO2라고 하는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간단히는 모래 생각해도 돼요. 모래 또는 석영 생각해도 됩니다. 아무튼 주성분은 예. 우리 모래 가지고 뭐 만들죠? 모래 가지고 그죠? 유리 만들죠. 이런 거. 일단은 규석. 그래서 얘는 비금속 광물 자원이다라는 거. 구리는 아시죠? 구리. 구리는 금속 광물 자원입니다. 금속 광물 자원. 이렇게 두 개 비교하고 자, 기억 볼게요. 가는 비금속입니다. 기억 옳지 않고. 니은 나는 다의 과정. 금속 광물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4단계가 필요합니다. 일단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끄집어내야 되고요. 그리고 선택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재련까지 필요합니다. 각각의 개념들도 정확히 판단하셔야 됩니다. 보셨나요? 자, 거기 있는 거 그래서 니은은 맞는 문장. 요거 들어가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녹여서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는 그런 과정. 되셨죠? 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해서 품위를 높이는 과정.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우리가 끄집어내는 과정. 됐죠? 탐구한 거죠. 찾는 겁니다. 찾아요. 이때 찾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 지역의 지질 조사도 해보고 그 지역에 가서 중력 탐사 또는 자기 탐사, 전기 탐사, 탄서방 탐사 그리고 화학적인 방법으로도 여기에 내가 원하는 금속이 있으면 그 주변에 얘랑 친한 원소가 있겠지 라고 화학적인 조사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뚫어봐야죠. 그게 시추. 그래서 탐광은 시추의 과정까지를 포함합니다. 라고 보기 때문에 디귿은 맞는 거예요. 됐죠? 정답 4번의 니은 디귿. 5번 보겠습니다. 5번 문제. 5번에서는 일단은 지진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조건 좋습니다. 규모 8.8인 지진. 그러니까 이 하나의 지진에 대해서 일단 진앙은 여기. 그러니까 이 지역에 지하 깊은 곳 어디서인가 지진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죠? 진원은 진앙 아래에 있으니까.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파가 퍼져나갑니다. 지진해일에 이렇게 전파. 자, 여기에서는 출발을 여기서 했으니까요. 이렇게 돌할 시간이 이렇게 붙어가겠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전파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볼게요. 기억. 지진해일은 A보다 B에 먼저 도달. 당연히 B에 먼저 도달. 5, 6 사이니까 A는 10을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기억. 맞는 설명. A보다 B에 먼저 도달.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니은 봅니다. A에서의 지진의 규모는 8.8이죠. 그렇죠? 8.8입니다. 동일한 지진에 대해서는 관측소가 어디에 있던 간에 규모값은 같다 그랬죠. 되셨나요? 규모값. 그래서 니은은 옳지 않습니다. 같아요. 진도는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규모는 같습니다. 규모. 자, 디귿 PSC. PSC라고 하는 거 얘는 정확히 비례합니다. 뭐에? 진원까지의 거리. 진원 거리에 비례합니다. 요거 기억하시죠? P파가 S파보다 빨라요. 그래서 P파가 도착하고 나서 S파가 도착합니다. 그 시간 차이. 근데 그 시간 차이가 PSC인데 진원 거리가 먼 지역에서 PSC가 크게 측정된다고요. 중요합니다. 이것도. 정답불에서 1번의 기억. PSC는 A보다 B에서 긴 게 아니라 A에서 길어요. 보셨나요? 1번의 기억이었고 6번 볼게요. 자,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쵸? 이런 거는 무조건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친환경 에너지는 수능에서 무조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태양과 관련된 에너지 그죠? 태양광, 태양열 그거 가지고 문제 내고 있습니다. 볼게요. 태양에서 태양빛이 와가지고요. 태양 전지판에 닿으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죠? 전류가 흘러요. 이걸 가지고 전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 이거 태양과 관련된 발전 중에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 얘는 딱히 발전 기능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태양광 발전. 얘가 태양광 발전. 자, 기억 보겠습니다. 연도별 두 에너지 생산량의 차이는 계산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다 뺄 필요는 없죠. 왜요? 여기는 그 차가 크지가 않아요. 2 줄었네? 1 줄었네? 2 늘었네? 2 늘었네. 아, 그대로죠. 2 줄고, 1 줄고, 2 늘고, 그대로고. 그 차가 크지가 않아요. 근데 이쪽 보세요. 급격하게 늘죠. 이쪽보다 더 많이씩 늘죠. 그러면 둘의 차이는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기억 맞았습니다. 그렇죠? 계산해도 되나? 두 개의 경향을 보는 겁니다. 크게 변화가 없는 꼴이고 여기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꼴이고. 자, 기억 맞았고요. 니은 그림과 같은 방식이 태양광 요거니까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니은 맞았고요. 디귿 태양광과 태양열은 친환경 에너지죠. 그럼 화석연료에 사용했던 방식보다는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당연히 적습니다. 적을 수밖에요. 그죠? 정답 그래서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7번 봅니다.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판의 경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다가 해령을 이렇게 표현하겠다. 해구는 이렇게 표현하겠다라고 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해령입니다. 해령, 해령, 해령. 이쪽은 해구. 자, 해구가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단면을 그리면 단면 이렇게 되겠죠. 밀도가 큰 해양판을 얇게 그리고요. 이쪽에 두꺼운 밀도가 작은 애를 그렸습니다. 판 보시나요? 자, 여기는 이렇게 해수면 보시나요? 해수면. 이때 두 판 중에 밀도가 큰 이쪽에 있는 판이요. 결국에 수렴형 경계에서는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가라앉아요. 밀도가 큰 판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깊은 골짜기, 해저 골짜기, 해구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지금 B는 이쪽 어딘가, A는 이쪽 어딘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여기가 B일 수 있고 이쪽이 A일 수 있고 이때 판의 경계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천발, 준발, 싱발 발생해요. 천발, 중발, 신발 지진. 그리고 마그마 생겨서 올라와서 뻥뻥 터질 수 있죠. 화산 활동 나타납니다. 화산 활동. 결국 화산 활동은 해구를 기준으로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있어요. 어디에? 둘 중에서 주로 A쪽에. A쪽에. 자, 문제 기억 봅니다. 화산 활동은 A보다 B에서 활발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A에서. 기억 옳지 않고요. 니은 지각의 나이. 여기가 지금 해령이죠. 해령은 발산의 경계. 멘틀이 상승해서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땅, 그러니까 새로운 암석은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그래서 해령의 열곡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지각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보시나요? 지금 막 생긴 애들. 얘는 아주 예전에 이 자리에 생긴 다음에 얘네가 결국 여기까지 와 있는 애들.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니은 지각의 나이는 B보다 C가 적습니다. B가 더 많아요. 여기에서 생기니까 여기에서 생성되니까 그리고 이동에 이렇게 가는 거니까. 되셨죠? 자, D는 뭔가요? 해령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해 가고 해령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해 가다 보니 여기 어긋나죠. 어긋납니다.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어긋납니다. 변환 단층, 보존형 경계. 정답 그래서 4번의 니은 디귿. 되셨죠? 여기는 어긋나는 과정. 어긋납니다. 중요한 건 뭐죠?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다라는 것과 천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화산 활동 거의 없어요. 이렇게 어긋나는 되셨죠? 자, 정답 4번이었고요. 8번 봅니다. 8번 문제. 자, 마찬가지 아름다운 한반도와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표를 보면은 고체지구의 변화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우리나라 지질 명소에서 나타나는 주상절리. 주상절리는 기둥 모양의 절리. 그렇죠? 기둥 모양. 자, 이때 주상절리는 물론 절리라고 하는 게 모든 종류의 암석에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건 뭐죠? 주로 화산암에서 주상절리가 나오더라.
화산암이 아닌 암석에서도 주상절리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배웠던 건 화산암에서. 특히나 얘네 두 지역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성암 중에 화산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는 주상절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상절리라고 하는 건 왜 생겨요? 용암이 지표 환경, 그러니까 차간 환경에서 급격하게 냉각하게 되고, 냉각 과정에서 수축하다 보니 이렇게 주상절리 생기는 거예요. 용암의 급격한 냉각 수축 과정에서 주상절리가 만들어집니다. 되셨죠? 그래서 화산암 할 때 배운 거예요. 화산암. 주의할 점 뭐죠?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신생대 때 만들어졌다는 거. 신생대. 얘는 뭐죠? 무등산 입석대. 우리 평가원 기출문제에 있죠. 그쵸? 얘 중생대.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A하고 B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SiO2 함량 나와 있네요. 우리 배웠던 거 고체지 구변에서 SiO2 함량이 52%, 66%인 이 점을 기준으로 얘보다 작으면 현무암질 용암, 중간 안산암질 용암, 그 다음에 유문암질 용암 이렇게 배웠죠. 얘 그래서 뭐예요? 이쪽입니다. 현무암. 얘 뭘까요? 여기 있겠죠. 그럼 주로 안산암. 자, 볼게요. 기억 A는 지하 깊은 곳의 암석이 융기에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주상절리, 용암의 냉각 수축.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이 위로 올라왔다고 한다면 주로 어떤 전리? 압력 감소에 의한 판상전리. 되셨죠? 기억 옳지 않습니다. 니은, B는 주로 현무암. 맞았죠? 그죠? 디귿, A하고 B 모두 중생대. 아닙니다. 되셨나요? 현무암. 유명하죠? 자, 정답은 2번의 니은. 9번 볼게요. 9번 문제. 자, 9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풍화작용 관련되는 내용들,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일단 이쪽에 풍화작용과 관련된 환경들. 강수량입니다. 이쪽이 별로 없네요. 건조한 환경. 이쪽이 다습한 환경.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입니다. 한랭한 환경. 이쪽은 고온의 환경. 그럼 이쪽은 고온 다습이죠. 이쪽은 화학적인 풍화작용이 우세한 기후. 특히나 강한 화학적. 여기는 한랭 건조입니다. 그럼 여기는 기계적인 풍화작용. 기계적인 풍화작용이 우세한 지역. 특히나 강한 기계적인 풍화작용. 됐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 확대해서 암석의 틈에 물 들어가서 얼었습니다. 물의 동결 작용으로 인해서 이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니까 주변 암석에 힘을 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쩍쩍 틈이 벌어지고 암석이 갈라집니다. 물의 동결 작용. 얘는 기계적인 풍화 작용을 일으키죠. 됐죠? 자, 여기서 조각 생겼습니다. 툭 떨어지겠죠? 쌓여있네요. 얘가 테일러스. 자,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한대지방. 한대지방은 추운 지방이에요. 한랭 건조합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A보다 B. 그렇죠? 한랭 건조.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기억 맞았고요. 나에서는 테일러스. 얘입니다. 그렇죠? 니은 맞았고요. 테일러스는 이렇게 산 중턱이나 또는 바닥에 돌무더기에 쌓여있는 거예요. 자, 디귿 봅니다. 나는 A보다 B에서 잘 일어난다. 나. A보다 B. 그렇죠? 기계적인 포화작용이니까 얘. 정답에서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A보다 B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10번 볼게요. 자, 10번 문제. 그림 가는 어느 해 1년 동안 제주도에서 PM2.5 초미세먼지 그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같은 기간에 제주도에서의 풍량과 풍속에 따른 PM2.5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점선이 있네요. 점선. 요게 지금 가로로 나와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연평균 15. 그러니까 요 선. 이 점선이 필요한 거예요. 자, 먼저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이 자료에 대한. 그러니까 이 자료만 보고 풀란 얘기예요. 자료에 대한. 자, 먼저 기억 볼게요. 가에서 6월보다 10월에
6월, 10월, 그리고 나타난 자료가 왔을 때 위쪽에 많이 찍혀있네요. 아래쪽에 많습니다. 됐죠? 그러면 언제 높아요? 6월에. 그래서 기억 옳지 않습니다. 됐죠? 자, 이제 니은 봅니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 해 PM2.5의 평균 농도. 그러니까 여기는 자료들을 가지고요. 평균을 구해야 돼요. 평균. 그 값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거 연평균 환경 기준 15 이하. 기준이 얘 이하래요. 아무튼 얘 포함해서 얘 이하의 값과 비교했을 때 요걸 평균 내면 보다시피 점들이 쭉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죠? 위쪽에 값들이 많습니다. 아래쪽에 애들은 주로 10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평균 내보면 결국에는 사실 숫자를 더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경향을 보는 겁니다. 보다시피 요거하고 얘네 전체 평균 비교하면 평균값이 좀 더 크겠죠. 자, 그렇게 푸는. 그래서 니은은 맞는 문장.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은 그런 겁니다. 됐죠? 실제로 숫자를 주면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점으로 많이 줬고, 대체로 얘 위로 갈 때 쭉 올라가는 이런 값들이 전체 평균값을 올려준다. 이렇게 보고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봅니다. 나에서 PM5.5 그 농도가 30 별입니다. 30 이상. 이때 어디 찍히나요? 이쪽에 주로 찍혀있죠. 그럼 바람, 북서풍. 북서풍. 보시나요? 요거 지금 풍향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풍향과 풍속. 우리가 5단원 공부할 때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여기 찍혀있다, 북서풍이다. 이런 거고요. 사실 이 자료가 주는 의미는 결국 제주도로 간다면 우리나라 여기 있고요. 제주도가 여기 있어요. 그쵸? 제주도. 근데 주로 북서풍 불 때 심하대요. 그러면 어디서 온 거예요? 어라, 중국 아닐까? 이런 흐름을 볼 수 있는. 자, 정답은 2번의 니은이고요. 니은 보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래프 됐죠? 그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11번 봅니다. 자, 11번 같은 경우에는 기상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학생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뇌우라고 하는 게 뭐죠?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강력한 상승기로 나타나면 결국 두꺼운 정란운 생깁니다. 그 정란운 아래에서 소나기, 그죠? 돌풍, 심지어 천둥, 번개뿐만 아니라 우박까지 떨어지는 게 뇌우. 그러다 보니까 온난전선이 아니라 온난전선 말고 전선 입장에서는 한랭전선 또는 태풍 그리고 특정 지역이 불균등하게 가열된 경우 이럴 때 나타나요. 그렇죠? 온난전선의 앞쪽은 충운형 그림이죠. 한랭전선 뒤쪽이 저군형입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학생 A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요. 그 다음에 토네이도, 태풍. 토네이도는 일단 크기도 태풍보다 작아요. 이걸 우리가 공간 규모가 작다 라고 표현하죠. 또한 얘는 수명도 짧아요. 태풍보다. 이걸 시간 규모가 작다고 표현해요. 요게 토네이도와 태풍의 비교 중에 토네이도의 특징입니다. 태풍에 비해서 공간 규모, 시간 규모 작다. 이때 대략 수명은 수분에서 수시간 정도. 태풍은 수일 정도. 뭐 일주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거기 있는 거 학생 B는 맞았습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박. 우박은 뭔가요? 정란운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이런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위에 있던 얼음 알갱이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아까보다 커졌겠죠? 얘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커진 다음에 툭 떨어지는 겁니다. 지표로. 이게 지금 우박. 그러니 저군형 구름에서 더 잘 발달하죠.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C 학생도 옳지 않습니다. 정답 그래서 2번. 12번 볼게요.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태풍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나온 것 같아요. 태풍 관련된 문제. 지금 부산이 있고요. 태풍 2개가 지나갔습니다. A, B가 지나갔대요. 그 중에 A가 지나가는 이 상황에서 부산은 태풍의 진행 방향 어느 쪽? 오른쪽이겠죠. 그래서 A 태풍의 입장에서 부산은 위험 반원에 위치한 상황.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기억만 했습니다.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위험반원. 위험반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어느 태풍인지는 안 줬죠. 그죠? 그리고 이제 어느 태풍인지를 찾아라 라고 주는 거예요. 자, 보다시피 태풍이 그리고 태풍의 중심이 부산에 가장 가까운 지점을 지난 순간은 당연히 부산의 기압이 가장 낮은 순간. 태풍의 중심이 부산에 가까이 있었던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됐죠? 그리고 태풍이 점점 다가오는 과정, 태풍이 이제 멀어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부산 지역의 풍향이 어떻게 변해요? 여기 나와 있네요. 대략 동풍 계열. 그 전에는 북동풍이죠. 북동풍 또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점점 바뀌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요 사이죠, 이제. 어떻게? 남동풍으로. 남동풍에서 결국 뭐가 되나요? 남풍되고요. 남풍 이후에 뭐가 되나요? 남서풍되고요. 그리고 서풍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이걸 만약에 그림으로 보면 관측자의 입장에서 일단은 북동풍이 불었다가 또는 동풍이 불었다가 남동풍 그리고 남풍, 남서풍, 서풍이 변화가는 거예요. 풍향의 변화 보이시죠? 북동, 동, 남동, 남, 남서, 서입니다. 어떻게 돌아요? 시계방향으로 돕니다. 시계방향. 우리 외웠죠?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위험반원에 해당하는 지역이고 이때 이 지역은 풍향이 시계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똑같이 지금 A입니다. A. A가 지나가는 과정에서의 변화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디귿 옳지 않습니다. 왠지는 외워도 되지만 이렇게도 설명드렸어요. 태풍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오른쪽에 있다 보니 나는 위험반원에 있고 태풍이 1, 2, 3의 위치로 이동해 갈 때 태풍 저기야.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처음에 붑니다. 태풍이 여기까지 왔어요.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태풍 가고 있네요. 이렇게 불어요. 풍향이 어떻게? 이렇게. 시계방향. 시계방향. 이렇게 공부했던 거. 자, 이제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나에서 기압. 기압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압이 높을수록 풍속이 크다. 아니네요. 기압이 낮을 때 이 지역에서의 풍속값이 큽니다. 됐죠? 정답 그래서 1번의 기억. 1번의 기억. 태풍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되고요. 13번 봅니다. 13번 문제.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이 천체 관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천체 관측은 생각보다 공부할 게 많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나중에 문제 풀이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정확히 이해했다고 해도 문제에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한 후에 스스로 문제 적용해 보려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깨알 홍보하자면 선생님이 올해 제작한 강의가 있습니다. 천체 마스터라고 있어요. 찾아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적용까지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강좌니까 한번 보시고 해볼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는 위도가 다른 두 지역입니다. 1년간 낮의 길이를 측정해서 그 변화봤대요.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일단은 35도 N, 60도 N 북반구고요. 낮의 길이 변화 폭이 가가 훨씬 크죠. 나보다는 그죠? 가가 큽니다. 그게 일단 기억을 해결하는 해결하는 정보가 되는 1년간 낮의 길이 변화는 가보다 나에서 큰가요? 가에서 커요. 이거는 그래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옳지 않고요. 근데 왜 클까요? 그게 당연히 위도 때문이겠죠. 그려볼게요. 일단은 두 지역 줬는데요. 선생님이 네 지역 그릴게요. 네 지역. 첫 번째 지역은 거기 있는 거 35도 N. 35도 N인 지역에서 천인구의 모습 그립니다. 35도 N인 지역의 사람을 그린 거예요. 지구상에. 대신에 지구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리고 천구. 자, 관측자의 머리는 뭐라 그랬죠? 천정. 발 밑은 천적.
서 있는 땅이 지평선. 지평선. 그리고 이제 북극에서 올라가면 천구의 북극이 딱 있어요. 근데 천구의 북극의 고도 그 지방의 위도니까 한 35도 정도 되는 여기다 찍어야 돼요. 90 중에 한 35 정도. 됐죠? 그래서 여기가 실제로 천구의 북극. 천구의 북극. 반대쪽은요? 천구의 남극. 천구의 남극. 이제 그리고 적도 그립니다. 적도. 적도 연장해서 천구 적도 그리는데 천구 적도 어떻게 그려요? 여기가 천구의 북극의 고도 그 지방의 위도면 천정에서부터 그 지방의 위도값만큼 되게끔 여기다가 점을 찍고 직각되는 거니까. 그리고 천구의 적도 그립니다. 이렇게. 천구 적도. 됐죠? 천구의 적도. 이렇게 그려요. 정확히. 그리고 천구의 북극 아래 북점. 여기가 북점. 반대쪽이 남점. 저 건너편이 동점. 이쪽이 서점. 이게 35도 N인 지역에서 천구. 할 수 있죠. 문제 또 뭐 있었죠? 60도 N. 60도 N. 그려볼게요. 60도 N 지역의 사람을 그렸고 지구인데 그럼 지구를 이제 이렇게 그릴 거예요. 지구보다는 천구가 더 중요합니다. 천구. 볼게요. 관측자의 머리 위 천정, 발 밑은 천저, 서 있는 땅은 지평선. 천구의 북극 어디 그래요? 그 지역의 위도만큼 올라갑니다. 60도만큼 올라가면 돼요. 천구의 북극, 천구 남극. 적도는요? 60도 내려가면 되죠? 천구 적도. 천구의 적도의 모습 이렇습니다. 천구의 북극 아래 북점, 반대쪽 남점, 저 건너편 동점, 이쪽 서점. 됐죠? 이런 상황. 자, 이제 여기에다 선생님이 태양이 지나가는 길 한번 그려볼게요. 태양이 지나가는 길. 각각 두 개 그립니다. 첫 번째는 하진날 태양이 지나가는 길. 두 번째는 동짓날 태양이 지나가는 길. 이때 하진날 태양의 저기가 23.5도 플러스 동짓날 저기가 마이너스 23.5도 이렇게 돼요. 그럼 하진날 태양 여기 어디 있어야 돼요? 천구의 적도가 저기 값이 0이니까 여기에서 북쪽으로 몇 도? 23.5도로 올라간 그 경로상에서 태양이 돌아야 돼요. 이렇게. 됐죠? 태양. 하진날. 당연히 하진날은 태양이 지평선 위에 있는 시간이 땅 속에 있는 시간보다 깁니다. 당연히 낮이 길죠. 낮이 가장 긴 날. 동짓날은요? 내려와야죠. 천구의 적도에서 23.5도 내려옵니다. 이렇게 돌아요. 이날은 낮이 밤보다 짧죠. 이런 상황인데 여기도 그려볼게요. 봅니다. 하진날 여기에서 23.5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경로가 이렇게 돼요. 보이시나요? 당연히 낮이 밤보다 길죠. 동짓날 23.5도 내려옵니다. 이렇게. 당연히 낮이 밤보다 짧죠. 낮이 길고 밤이 길고. 하진날 동짓날이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진날 낮이 길어요. 근데 이때 낮의 길이하고요. 낮이 길어요. 이때 낮의 길이 중에 이쪽이 낮이 더 깁니다. 그렇죠? 고위도 쪽이 하진날 낮이 더 길어요. 되셨나요? 자, 동짓날 낮이 짧아요. 밤보다 짧아요. 그런데 여기는 똑같아요. 낮이 짧아요. 근데 이 지역보다 고위도가 낮이 더 짧아요. 그러니까 고위도인 지역이, 그러니까 이쪽 고위도인 지역이 하진날 낮이 더 길어요. 됐죠? 그리고 동짓날 낮이 더 짧아요. 되나요? 낮이 더 길고 낮이 더 짧고. 그러니 보세요. 그 폭이 큰 얘가 고위도 지방.
얘가 60도 N. 얘가 얘보다 위도가 낮은 35도 N. 이렇게 된다고. 주셨나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거 니은 했습니다. 나는 35도 N이다. 요약은 뭐라고요? 그려보면 돼요. 북반구 중위도기 때문에 하진 날, 낮이 가장 긴 날이 되는 거고요. 가장 긴 날. 그리고 낮이 길긴 길어요, 밤보다. 그런데 이 지역은 낮이 더 길다고요. 하진 날. 동진 날. 낮이 밤보다 짧아요. 아무튼 낮이 짧아요. 근데 이 지역은 낮이 더 짧아요. 됐죠?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니은, 디귿. 하진 날 태양이 뜰 때의 방위가 묻고 있습니다. 뜰 때 방위가. 우리가 요거 기출 나온 적이 있고요. 기출 중에서 이런 거 한 적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지평선 그렸을 때 동점 있고 여기서 떴죠. 그죠? 얘를 만약에 우리가 바라던 모습 지평선 있고 동점입니다. 천구적도 이렇게 올라가요. 천구적도 올라가죠. 그리고 태양이 떴어요. 이 지점. 그래서 이렇게 뜰 거라고요. 뜹니다. 됐죠. 근데 여기 몇 도? 23.5도. 그럼 얘는 얼마? 몰라요. 대신에 23.5도보다는 커요. 그렇죠. 더 큽니다. 적도지방 같은 경우에는 동점 맞습니다. 천구적도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요. 태양, 하진 날 여기에서 23.5도 올라간 이 지역에서 떠요. 여기 얼마? 23.5도. 그러면 정확히 이 지점은 여기보다 23.5가 작아요. 근데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제 이쪽에다가 선생님이 적도 그립니다. 적도 지방의 관측자를 그려보겠습니다. 적도, 천정, 지평선. 됐죠? 그리고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 천구 적도. 됐나요? 여기가 지금 동점. 이쪽이 서점. 방위각을 선생님이 북점 기준으로 잡습니다. 물론 남점을 기준으로 잡아도 답은 똑같아요. 일단 북점 잡습니다. 이때 이 날은 지금 하진 날인데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플러스 30도의 저기를 갖는 애 어디 있니라고 물어보면 천구의 적도에서 북쪽으로 30도 올라간 이 경로에서 떴다 졌다 하는 애요. 떴다 졌다 하는 애요. 그럼 이게 얼마? 여기를 북점 0이라고 보면 동점은 90도고요. 여기는 정확히 60도입니다. 여기를 쭉 연장한 선을 그려보면 여기가 동점, 여기가 북점이에요. 여기 방위각 0도, 여기 90도. 그런데 천구적도 이렇게 올라가죠, 수직으로. 근데 여기 30도만큼 떨어진 곳에서 저기 30도에 내가 뜬다고요. 이거 60도. 뜨는 지점 방위각 60도. 여기 기준이면은 180에 60도 하면 되죠. 이런 상황이고.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 지역에다가요. 플러스 30도의 저기를 하나 그려볼게요.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자, 똑같은 그림입니다. 천정, 지평선, 천구의 북극, 천구의 남극, 천구 적도, 저기값 0도, 요거 이게 60도였죠? 여기 얼마? 30도입니다. 저기 30도인에 어디 있냐면요. 천구의 적도에서 30도로 올라간 곳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북점입니다. 북점. 이렇게. 됐나요? 방역 어때요? 90보다 훨씬 작아요. 90보다 훨씬 작아요. 아까는 뭐였죠? 90에서 30만 빼면 됐죠. 90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만 보시면 충분히 풉니다. 이런 흐름. 여기에서 23.5도 올라가 내가 떴던 방위각하고 어라? 기울었는데요? 어라? 더 기울었는데요? 그렇죠? 이것만 비교하면 돼요. 여기가 지금 동점이고 90입니다. 여기는요. 요게 지금 23.5도이기 때문에 23.5도 훨씬 커요. 그렇죠? 이렇게. 자, 세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거 전부 다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기 나온 개념 전부 다 예전에 기출로 나왔던 문제들이고 연계 교재에 나온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 개념을 정확히 학습했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니은, 디귿 풀 수가 있습니다. 천구만 그려보면. 그런데 아직 여기를 학습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여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학습 방법은 천구부터 정확히 그려보기. 특히나 그 지역의 위도에 맞게 천구를 그려보고 특정 저기를 갖는 애들의 일주권을 그려보면 거기는 니은, 디귿을 한다고요. 됐죠? 선생님이 혼내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됐죠? 중요한 거 다시 동점입니다. 저기 23.5도 올라간 지역이에요. 이때 요 값은 23.5도보다 크다라는 거. 얘가 더 기울어서 더 기울면 아까보다 얘가 더 커요. 그 둘을 만약 비교해 본다면 35도인 지역에서는 동점에서 이만큼 방해각이 90보다 작았다면 여기는 동점에서 23.5도 올라가는 거니까 더 많이 작아져요. 그렇죠? 더 많이. 여기에 겹쳐 그려보면 23.5도 이렇게 된다고요. 90에서 이만큼 빠졌던 애가 90에서 이만큼이나 빠져야 돼요. 방해각이. 그래서 거기는 거 디귿. 하진날 태양이 뜰 때의 방해각은 가보다 나에서 큽니다. 가보다 나에서 커요. 됐죠? 설마 방위각 때문에 왜 크죠? 라고 물어본다면 방위각 어떻게 측정한다고요? 북점을 기준으로 지평선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방위각. 여기서 뜨는 것보다 여기서 뜨는 게 방위각이 작죠. 크죠. 얘가 작다고요. 편의점 체크하셔야 되고 정답 그래서 2번의 니은입니다. 13번 문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게 다가오면 사실 안 되는 문제. 14번 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남극 대륙과 그린란드에서의 빙하량의 변화 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0이고요. 마이너스 빙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줄어들었습니다. 빙하가 는 지역도 있긴 하네요. 근데 는 건 그렇게 많이까지는 표현이 안 됩니다. 이 정도니까. 자, 이 기간에 대한 설명. 기억. 전체 육지 면적. 이게 육지겠죠? 육지 면적에서 빙하가 손실된 육지 면적. 여기는요. 전체 중에 여기 지금 요런 데는 손실됐죠? 그죠? 여기는 손실 안 됐습니다. 여기는요. 전부 다 손실이네요. 그러면 가를 봤을 때 기억 보기는 맞는 거. 그쵸? 왜요? 전체 면적 중 여기 대부분 다 손실. 그럼 여기는 손실 안 된 데 있죠? 됐죠? 그래서 그린란드가 큽니다. 그러니까 기억 보기는 가를 보고 푸는 거예요. 자, 니은 봅니다. 남극 대륙에서는 빙하의 증가량보다 손실량이 크다. 남극 대륙. 그러니까 남극 대륙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은 손실, 어느 지역은 증가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한가요? 아래 그래프 필요합니다. 자, 빙하의 증가량과 손실량을 비교했는데 남극 대륙 지금 뭐 하죠? 누적값이 마이너스죠. 그죠? 그럼 거기는 어디 맞는 겁니다. 증가량보다 손실량이 큰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니은 보기는 나를 보고 푸는 거고 디귿. 그린란드의 지표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율은 감소하겠죠. 왜요? 빙하라고 하는 애들은 태양빛을 반사를 잘 시키는 애, 반사율이 큰 애. 그런데 그런 애가 줄고 있습니다. 그럼 반사율이 줄겠죠. 그렇죠? 반사율 줍니다. 반사를 잘 시키는 빙하가 주니까 반사율이 주는 거예요. 정답 3번의 기억 니은. 15번 봅니다. 15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시기에서 측정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지금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이라고 줬는데요. 동태평양이라는 정보는 사실 이것 가지고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W. 아, 쌤, W는 선대요. 얘가 동태평양. 요거 우리 엘리미 할 때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W 보고 얘는 동태평양.
동태평양. 왜요? 그린위치 천문대에서 서쪽으로 오면서 이렇게 경도값을 붙이니까. 동태평양. 동태평양. 그리고 수심이 0입니다. 그죠? 0입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점점 깊어지는 과정.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둘 중에 하나는 엘니뇨고 하나는 라니냐래요. 그러면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이 어떨 때가 올라갈 때가 엘니뇨죠. 그래서 얘가 엘니뇨. 그럼 얘는 라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상시에 비해 엘니뇨 때는 해수면 위에 부는 무역풍이 약해져요. 약해집니다. 그러니 해류도 약해져요. 그러니 용승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표층선이 올라가 버리는 거. 이게 엘니뇨. 됐죠? 라니냐 때는 무역풍이 평소보다 강해집니다. 그래서 해류도 강해져요. 그러니 여기 있는 물 부족하잖아요. 메꾸려고 용승이 강해집니다. 요게 라니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지도 그리고 지도상에 다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됐죠? 온도 떨어졌네요. 보이시나요? 자, 이제 그리고 얘네 단면 볼게요. 선생님 지금 그리는 건 뭐냐면 요게 해수면이고요. 여기가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있는 곳, 이쪽이 동태평양, 페루 있는 곳. 지금 문제는 이쪽을 주고 있는 거죠. 이쪽. 자, 평상시 해수면 높이는요. 무역풍 때문에 해수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역풍 때문에 해류가 가면서 이쪽이 높아져 있어요. 여기 물이 부족하죠? 용승 나타나면서 이렇게 따뜻한 해수층, 아래 차가운 해수층. 그런데 엘니뇨 때는 무역풍이 약해집니다. 남쪽도로 약해지죠? 그래서 잘 안 가요. 이렇게 된다고요. 또한 용승 약해집니다. 이렇게 돼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엘니뇨 때는 평상시에 비해 엘니뇨 때는 동태평양에서 두꺼워집니다. 됐죠? 해수면의 경사 완만해집니다. 해수면 높이가 평상시에 비해 엘니뇨 때 동태평양에서는 더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기억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기억 볼게요. 가는 엘니뇨 맞았고요. 니은 이 해역의 평균 해수면 가고 나중에 가는 엘니뇨는 평소보다 높아요. 라니냐는요 평소보다 낮아져요. 이렇게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아요. 가일 때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가보다 나 시기에 낮은 상황. 이게 맞았네요. 낮아지는 이유, 바람 강해지니까 잘 가요. 많이 부족하겠죠. 이렇게. 자, 디귿. 디귿 보기는 자료 해석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수심에 따른 수온의 변화, 그리고 그 감소하는 정도. 이런 감소 정도입니다. 전부 다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한 정도는 당연히 촘촘하죠. 이쪽에서 커요. 여기보다. 거기서 묶고 있는 거는 100에서 200이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심하죠. 그죠? 여기는 크게 변화가 없죠. 맞나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14도와 12도 사이에서 변하는 거예요. 여기는 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정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가보다 나시게 작다라는 거 되셨죠? 요거 했고 16번 봅니다. 자, 16번은 그림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두 소행성 A, B가 있대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두 소행성. 이때 태양 둘레를 돌고 있는 행성뿐만 아니라 소행성들 뿐만 아니라 해성, 얘네가 타원 궤도로 간다면 전부 다 케플러 법칙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구를 돌고 있는 달, 지구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전부 다 만족해야 됩니다. 이때 케플러 법칙의 기본은 요거죠.
어떤 행성이나 소행성, 지금 소행성이니까 소행성이 태양 둘레 돌고 있다 할 때 태양은 이 소행성의 궤도, 타원 궤도에 두 초점 중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초점에. 그리고 소행성이 돌다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이 지점을 지날 때 여기를 근일점의 위치, 먼 지점, 여기를 원일점의 위치라고 그래요. 원일점. 이때 공전 속도는 근일점에서 가장 빠르고 원일점에서 가장 느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공전주기 P라 그래요. P. 그리고 요게 궤도 장반경인데 요게 A라고 했을 때 P의 제곱과 A의 세제곱은 비례합니다. 됐죠? 태양계에서 얘 연단위 쓰고요. 얘 AU 단위 쓰면 요게 같아져요. 케플러 법칙. 됐죠? 요게 필요하고요. 참고로 근일점에서 원일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공전주기의 반. 공전주기의 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공전주기의 반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됐죠? 아무튼 이런 내용들. 이제 볼게요. 얘가 지금 A죠. A 이때쯤에 어디에? 궤도상에서 원일점에 있었고 이때쯤에 근일점에 있었고 이때쯤에 원일점에 있었으니 A라고 하는 애 공전주기 얼마? 요만큼 2t 정도. 공전주기 2t 정도. B는요. 그래프가 완벽하게 반복되진 않았죠. 근데 느낌상 이때쯤부터 이때쯤이 죽일 것 같아요. 이때부터 이때일 것 같아요. 또는 이때 정도가 가장 느린 시기네요. 원일점. 가장 빠른 시기네요. 근일점. 이라고 한다면 요거 2배가 공전주기. 됐죠? 그럼 B라고 하는 애 공전주기 대략 2t 정도. 3t. 3t겠죠? 1.5의 2배니까 3t 정도. 됐습니다. 공전주기. 이거 볼게요. 공전주기 누가 길어요? P가 길어요. B가 길어요.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의 공전 속도. 원일점에서 해보면 되죠. A는 이쯤, B는 이쯤. B가 크네요. B가 큽니다. 이게 맞았고요. 공전궤도 긴 반지름. 이런 관계니까 큰 애가 크겠죠. 그럼 D가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의 기억, 니은. 케플러 법칙 관련되는 거. 17번 봅니다. 아마 17번도 어렵지 않게 풀었어야 돼요. 요것도 가능한 많은 방법 가지고 풀어드릴게요. 자, 봅니다. 일단 문제 조건에서 어느 해 우리나라입니다. 북방구 중위도. 그리고 10일 간격으로 같은 시간에 관측했대요. 딱 보는 순간 어느 쪽 하늘? 나 행성들 봤더니 행성의 배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태양계 행성들은 황도 부근에서 관측됩니다. 그럼 황도가 대충 이렇게 있다는 얘기고 황도와 적도는 동쪽과 서쪽에서 대체로 기울기가 같은 방향이에요. 황도와 적도는. 그러니까 천구 적도가 대충 뭐 이런 식이겠죠. 뭐 이런 식이거나 이런 식이거나. 북반구 중위도에서 동쪽 하늘 바라봤을 때 천구의 적도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동쪽 하늘에서. 남쪽 하늘에서는 천구 적도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죠? 서쪽 하늘에서는 천구 적도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것만 알면 풀 수 있죠. 동쪽 하늘. 동쪽 하늘. 또는 이런 것도 있어요. 태양계 행성의 관측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행성의 경우는요. 뜨는 시간, 지는 시간. 뜨는 시각, 남중 시각, 지는 시각이 매일 조금씩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내행성 이게 가능합니다. 뜨는 시각, 남중 시각, 지는 시각이 빨라지는 시기도 있고 늦어지는 시기도 있어요. 맞춤법이 맞나요? 아무튼 의미 아시겠죠? 그런데요. 외행성은 항상 빨라지곤 해요. 요거 항상 빨라져요. 항상 빨라집니다. 항상.
요것도 우리가 기본 개념 공부할 때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걸 통해서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입니다. 만약 얘가 서쪽 하늘이면 빨리 져야 돼요. 여기 있던 애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와 있어야 돼요. 서쪽이면 서쪽으로 이렇게 지는 거니까 여기 있던 애 여기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별이 그렇지 않죠. 그렇죠? 동쪽이기 때문에 외행성이 여기 있던 애 이만큼 가 있는 겁니다. 빨리 떠가지고 얘 이만큼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해도 되는 상황. 황도의 모습을 보고 해도 되고요. 또는 이걸 가지고 해도 돼요. 요거. 아무튼 동쪽입니다. 자, 동쪽이기 때문에 동쪽에서 내행성이 뭐였어요? 새벽. 내행성은 새벽의 동쪽 아니면 초저녁의 서쪽에서 보이는 거니까. 기억만 했습니다. 기억. 일단은 기억 이렇게 풀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성 입장에서 그려볼게요.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안쪽을 이렇게 수성이 돌죠. 수성. 참고로 수성은 지구보다 안쪽에 있으니까 지구와 태양의 위치 관계를 기준으로 혼자 가는 꼴이 된다 그랬죠. 내합에 있던 애가 서방 최대각 지나 외합이 되고 나중에 동방 최대각이 되는 위치 관계의 변화. 됐죠? 그리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과정. 동방 최대 이각에서 서방 최대 이각으로 오는 과정은 수성이 뜨는 시각, 남중 시각, 지는 시각이 매일 조금씩 빨라지는 과정. 빨라집니다. 반면에 서방 최대각에서 동방 최대 이각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는 수성이 매일 뜨는 시각, 남중 시각, 지는 시각이 늦어집니다. 됐죠? 빨라지는 구간, 늦어지는 구간. 요거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이쪽이 서방 이각입니다. 서방 이각에 있을 때는 태양보다 먼저 떠서 먼저 남중하고 먼저 지는 위치다 보니 우리가 태양 뜨기 전에 새벽에 나가야 볼 수 있고 새벽에 나가서 동쪽 하늘 봐야 관측 가능한. 이쪽은 반대겠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 내행성 같은 경우는 공부하실 때 점점 빨라지는 시기, 점점 느려지는 시기. 됐죠? 뜨는 시각, 남중 시각, 지는 시각이. 그리고 여기 반 잘라서 서방 이각에 있을 때는 태양보다 먼저 뜨고 먼저 남중하고 먼저 져서 새벽에 나가야 볼 수 있고 동쪽 하늘 봐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참고로 지금 수성 어디 있나요? 서방 이각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 왜일까요? 같은 시간인데 이만큼 떴을 때에 비해 더 많이 떠 있죠. 이날보다 먼저 떴다는 얘기예요. 또는 태양이 아마도 황도가 여기 있으면 이쯤 어딘가 있을 거예요. 태양이 아마도 이쯤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 각이 더 커집니다. 이 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각이 점점 벌어지는 시기.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띄워 놓지 않죠. 내압에서 서방 최대 이각으로 가는 시기. 됐죠? 내압과 서방 최대 이각. 그 사이 있는 거고요. 자, 디귿. 목성은 역행하고 있을까요? 목성 어디 있나요? 외행성이고요. 이쯤 어딘가 있겠죠? 그죠? 수성보다는 태양과의 이각이 크고 그리고 이쪽 어딘가. 그러니 얘는 충북은이 아닙니다. 얘는 서구하고 합 사이죠. 그럼 여기는 역행하지 않는 구간. 정답에서 1번의 기억. 17번도 다시 한번 체크할 내용들 언급해 드렸으니까 만약에 그 원리까지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 강의 수강하셔야 됩니다. 천체 관측, 그죠? 천체 마스터 쌤의 강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18번 갑니다.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해 12월은 괜히 준 게 아니에요. 12월이라고 줬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일주일 간격으로 관측했대요.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으나 일주일의 시간차가 난답니다. 그리고
이날 하루 동안 쭉 관측한 거고 이날 하루 동안 쭉 관측한 거고. 되셨죠? 관측한 모습. 참고로 우리나라네요. 볼게요. 시간 언제가 낮일까요? 습관적으로 0시, 6시, 12시를 하면 안 돼요. 왜요? 태양이 가장 높게 떴을 때가 정오입니다. 이때가 정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가 대략 18시겠죠? 이때가 대략 자정이겠죠? 이때가 6시겠죠? 이때가 다시 정오입니다. 정오. 태양 보고 찾아야 돼요. 태양 보고. 마찬가지. 이때가 대략 정오입니다. 정오. 18시쯤 되고요. 이때가 자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일단 시간 찾았고 태양이 가장 높게 뜬 그때 시점을 정오라고 보고 찾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가는요. 달이 자정에 가장 높게 뜹니다. 그러니까 자정에 남중한 거죠. 달이 자정에 남중했다. 뭔가요? 태양의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태양 있고요. 지구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강의하는 모든 강의에서 천문학의 기본 개념 말씀드리겠고 천문학의 기본 개념만 잘 활용하면 금방이에요. 천문학의 기본 개념. 지구를 북극의 상공, 지구를 북극의 상공에서 내다봤습니다. 북극의 상공. 가운데 잡고 여기가 북극. 이때 태양 쪽은 12시, 반대쪽은 24시. 지구 반시로 자자니까 6시, 18시라서요. 태양은 이날 대충 태양 쪽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6시 즈음에 떠가지고 12시 즈음에 남중하고 이 시간 즈음에 서쪽으로 쳐요. 이 아이한테 안쪽은 북극 쪽이니까 북쪽,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러면 자정에 남중하는 어디? 자정에 북쪽, 남쪽이니까 여기라고요. 보름달, 망. 얘는 이 시간쯤에 동쪽에서 떠서 이 시간쯤에 남중하고 이 시간쯤에 서쪽으로 칩니다. 망. 또는 외운 친구들도 있죠. 표로. 그렇죠? 또한 자정에 남중했다. 이 말은 태양의 반대편에 있다. 이 말과 똑같아요. 또한 자정에 남중했다. 태양의 반대편에 있다. 태양과의 적경차가 12시간 차이 난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런 거고. 그런데 얘를 기준으로 일주일 전일 수도 있고 일주일 후일 수도 있대요. 상황이. 이때 태양 있고 지구. 만약 일주일 후면 달이 여기 있습니다. 하연. 그런데요. 태양 쪽 12시, 반대쪽 24시, 6시입니다. 하연에 있는 달은요. 이때 남중해요. 상현에 있기 때문에 이때 남중하는 겁니다. 18시에. 얘 상현이라고요. 상현. 얘는 망. 시간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해도 되죠. 18시에 남중했어. 근데 달은 매일 남중 시각이 조금씩 늦어집니다. 매일 50분씩. 그게 쌓여서 늦어지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여기는 거 기억. 가는 나보다 일주일 후고요. 니은 가는 망이죠. 망. 그럼 디귿. 나 시기일 때 다른 추분점 부근에 해볼게요. 자, 나 시기 갑니다. 나 시기. 태양이 있고요. 지구가 있어요. 나 시기 달이 여기 있습니다. 이때 적경 관련되는 거. 이 해 지금 이 시간은 12월. 어림잡아 그냥 동짓날 이라고 할게요. 동짓날 태양의 적경은 18시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쪽 방향이 적경 18시 방향이란 얘기예요. 12월 가지고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경을 측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춘분점을 기준으로 지구 자전 방향 또는 지구 공전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측정한다고요. 춘분점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야 돼요.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그런데 춘분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0시. 춘분점의 이쪽에 있어서 적경이 0시고요. 이쪽이 6시 방향, 이쪽이 12시 방향, 이쪽이 18시 방향. 0, 6, 12, 18.
됐죠? 18시보다 적경이 6시간 크네요, 얘는. 24시자 0시. 그러니 지금 달은 어디? 춘분점 부근에. 춘분점. 정답 그래서 1번의 기억입니다. 됐죠? 19번 봅니다. 자, 19번 문제는 그림 가는 지구 자전축의 모습. 그리고 나는 가의 A 방향에서 바라본 가의 A 방향.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네요. 북극에서 쭉 올라가면 천구의 북극인데 천구의 북극에서 본 게 아니라 지구 공전 궤도면의 수직축 위에서 본 거래요. 이를 많이 그려보면 이런 겁니다. 태양이 있고요. 태양 둘레를 지구가 이렇게 공전해요. 지구가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죠. 이때 자전축이 기울었습니다. 자전축이 기울었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내려다본 거라고요. 여기에서 내려다본 이런 모습입니다. 됐죠? 이런 모습.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위에서 내려다봤는데 북극이 여기가 북극입니다. 지금 이 북극이 이 축의 요 점 기준으로 이만큼 넘어가 있네요. 현재는요, 요게 23.5도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3.5도 넘어가 있는. 됐죠? 현재. 그러니 지금 기억의 상황이 얘입니다. 기억.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태양 방향 기준으로 태양의 반대쪽으로 23.5도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 됐죠? 이게 무슨 날? 동짓날의 상황. 동짓날. 우리나라 무슨 계절? 겨울철의 상황. 왜 겨울철이죠? 자전축입니다. 직각되게 선 그림 얘가 뭐예요? 적도예요, 적도. 태양빛이 남반구를 많이 비춰주죠. 남반구 니네 좋겠다. 더워서 여름철, 북반구 겨울철. 겨울철. 반면 이쪽은요. 적도 그렸습니다. 태양빛이 이렇게 비춰줍니다. 북반구 힘들겠다. 더워서. 아닙니다. 그냥 그 계절의 기후차니까. 선생님은 여름이 좋아요. 아무튼 여름. 왜요? 태양빛이 북반구를 많이 비춰주니까. 남반구는 얘 춥겠다. 어떡하니? 겨울철. 그러니까 자전축의 경사 방향 가지고 찾는 거예요. 경사 방향이 태양의 반대쪽이면 우리는 겨울. 태양 쪽이면 우리는 여름. 됐죠? 참고로 동짓날 지구가 뭐 근일점이다 원일점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거기 문제 보세요. 근일점 부근이죠. 그렇죠? 근일점 부근이죠. 동짓날은 12월 22일경입니다. 이때 정확히 거기처럼 근일점에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근일점 부근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기억 상황. 기억됐죠? 자, 그런데 13,000년 후 세차 운동 주기에 딱 반 정도 지나면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걸 여기다 그려볼게요. 반대로 바뀐 거. 태양이 있고요. 이렇게 지구가 공전하는데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13,000년 후에 이렇게 바뀐다고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됐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적도, 얘가 적도. 북반구 뭘까요? 북반구. 태양빛이 북반구에 많이 빛을 주니까 북반구 여름철. 얘 북반구 겨울철. 그리고 각도 얼마? 각도. 바뀌었죠? 보세요. 각도 얼마? 여기 보이시나요? 22.5도. 22.5도. 여기 그래서 각도 22.5도. 22.5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니은이고 어떤 게 디귿일까요? 북극 지점이 태양 쪽으로 넘어간 상황이 지금 왼쪽 그림이고 태양의 반대쪽이 지금 오른쪽 그림이죠. 보다시피 태양 쪽으로 넘어간 게 디귿입니다. 태양의 반대쪽이 니은이고 태양 쪽이 디귿이에요. 태양 쪽이 얘가 디귿, 얘가 니은. 요걸 아래 푼다고. 됐죠? 지금 요거. 자, 보겠습니다. 먼저 기억. 북극이 기억에 위치할 때 요거네요. 북반구는 겨울철.
맞았고요. 우리나라에서 태양의 남중고도 기역과 디귿. 기역, 겨울철이고요. 겨울철. 디귿, 여름철입니다. 언제 태양이 더 높게 뜰까요? 우리나라 북반구죠? 이때 높게 떠요. 그리고 그 고도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중고도 구한식 90도에서 그 지방의 위도 뺀 다음에 그 천체에 적이 더하면 되는데 천구의 적도상에 있는 저기값이 0도고 태양이 지금 내려와 있죠. 몇 도? 이만큼. 저기값 마이너스 3.5도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요. 얘는요. 90도에서 그 지방의 위도 뺀 다음에 그 천체에 적이 더하면 되는데 지금 적도에서 태양이 올라와 있죠. 몇 도? 이만큼. 22.5도. 이렇게 구해도 된다고. 보셨죠? 자, 그래서 거기는 니은 옳지 않습니다. 디귿에 위치할 때가 더 높아요. 우리나라 위도도 외워두는 것도 도움되죠. 37.5도 정도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북극이 니은에 위치할 때보다 디귿에 위치할 때 가깝다. 볼까요? 둘 중에 어떤 건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고로 이때가 근일점에서의 현재는 지구 위치. 됐죠? 원일점에서 위치. 정확한 근일점 아닙니다. 근일점 부근. 근일점 부근에서 원일점 부근에서 지구 위치. 근데 다른 요인 안 바뀌었으면요. 여기 때가 마찬가지 근일점 부근에서 위치해요. 근일점 부근. 얘는 원일점 부근. 경사 방향하고 각도만 변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니은보다 디귿에 위치할 때 가깝겠네요. 정답 3번의 기역 디귿. 20번 봅니다. 자, 20번 문제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외계 행성 탐사 방법을 주고 있고요. 어렵지는 않은 문제 같아요. 저기 있는 게 조금 작아 보이니까 이쪽에 그립니다. 보세요. 좀 크게 보세요. 이렇게 별 있고요. 행성 있습니다. 행성. 둘은요.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같이 돌아요. 지금 별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 얘도 이렇게 돕니다. 예를 들어 별이 여기서 요만큼 왔대요. 그럼 행성은 여기가 있어야 돼요. 별이 올 때 행성은 이렇게 간다고요. 그럼 도는 방향 A입니다. A. 기억 맞았고요. 자, 이제 니은 관측자 그려볼게요. 관측자. 관측자 지금 이쪽에 있죠? 지구 방향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기 있는 거 별은 우리 눈에 보여요. 보입니다. 이때 별이 이렇게 오는 과정은 나한테 접근하는 과정. 그렇죠? 접근하는 과정.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은 나한테서 멀어지는 과정. 이때 나한테서 접근할 때는 별빛의 파장이 짧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요게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과정. 반면 이렇게 갈 때는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과정. 이렇게 된다고. 자, 청색 편이, 적색 편이 색깔로 입혀드리면 이쪽이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과정, 이쪽이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과정. 참고로 나한테 가까워질 때는 우리가 나한테 접근하고 있네. 그래서 속도의 부호를 마이너스 쓰고요. 멀어질 때는 너 나한테서 멀어지는구나. 후퇴하고 있니? 그래서 플러스 씁니다. 플러스 써요. 그리고 이제 속도를 정확히 써보면 여기 이 순간은요. 접선을 간다고 보기 때문에 적선으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접선 방향. 이때는 내 눈에는 이 순간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지 않습니다. 시선 속도 0. 그런데 이제 속도가 생기죠. 가까워지는. 이때 마찬가지 이 순간은 시선 속도 0. 이제 멀어지죠. 이런 과정이라서 볼게요. 시간 0. 0인 순간부터 t2 이 시간을 만약에 표현하자면 나한테 접근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0, t1, t2 얘가 여기가 0, 여기가 t1, 얘가 t2의 상황. 됐죠? 또한 여기는 나한테서 멀어지는 과정입니다. t2에서부터 t3나 t4까지 여기가 t2, t3, t4 이 순간이 t3 나한테 가장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이는 게 t1 나한테서 가장 빠른 속도로 멀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게 t3 상황 t1, t3 이런 거예요. 보셨죠?
그럼 이제 볼게요. 일단 니은 갑니다. 나에서 세타가 클수록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크다. 나에서 세타가 클수록 시선 속도의 변화가 작네요. 작죠. 근데 왜 그런 거냐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 별이 있고요. 별. 관측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때 만약에 행성이 이렇게 돌고 있으면 별도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나의 시선 방향과 각도 차가 없죠. 0도. 이런 상황. 그러니까 별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 근데 만약에 각도가 생기면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나한테. 아예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관측자 입장에서 이렇게. 이게 0도, 얘 각도 생겼고 얘 90도인 상황. 그렇죠? 그런데요, 보세요. 얘가 움직이는데요, 별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10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별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10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별이 있는데 이쪽으로 10으로 움직이는 거 내가 느낄 때는 얘는 10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얘는 이쪽 방이 10이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쪽만큼의 속도밖에 안 느껴집니다. 시선 방향으로. 10보다 작겠죠. 얘는요. 내가 보는 시선 방향, 이쪽 방향의 움직임이 안 나타나요. 그럼 얘는 시선 속도가 0인 겁니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그런 관계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디귿 갑니다. 세타가 0일 때 T1식이 나한테 접근하는 시기 그러면 청색편이 나타나겠죠. 정답 1번의 기억. 되셨죠? 1번의 기억.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4월 해설 다 해봤고요. 지금 시점에 많은 친구들이 생각할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의 지금 성적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지금 아마도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 대부분이 아마 재학생이겠죠. 그죠? 고3 친구들, 재수생 말고 물론 재수생도 있겠지만 고3 친구들일 텐데 고3 친구들 입장에서 앞으로 여러분들 학교에 시험 많습니다. 중간고사 있고요. 하지만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중간고사도 중요해요. 하지만 중간고사 가기 전까지 지구과학 1 또는 수능교과 과목은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진도를 나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배운 것까지 복습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잊혀지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자, 선생님 이제 다음에 다른 강좌죠 만나 뵐 때 보다 더 많은 내용을 찾아올게요. 아셨죠?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